안녕하세요. 호기심 약사입니다. 제 상담 환자의 80% 이상이 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신데요. 사실 이분들 상당수가 처음 상담을 하실 때에는 본인들의 증상이 열증으로 인한 증상인 것조차 모르셨어요. 한의원에서 간열 때문이다, 심열 때문이다, 비장의 열이 가득하다, 수승화강이 안 되고 열이 위로 뜬다 등등의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본인 병의 원인을 알기도 하지만 기능의학 병원이나 일반 병원을 전전하셨던 분들은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기능의학 병원에서는 일반 병원보다 병의 원인에 근접해서 질환을 해결하려 하지만 열증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능성 영양제로만 접근합니다. 물론 기능성 영양제가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능성 영양제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런데 만성질환, 난치성 질환, 중증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10가지, 20가지의 좋다는 영양제를 드시고도 먹을 때뿐 끊으면 도로함이 타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이나 기능성 영양제로 열증을 해결하기는 힘들기 때문인데요. 본인들이 심한 열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혈순환이 안 돼 몸과 손발이 차고 배가 찬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따뜻한 성질의 식품들을 자주 챙겨 드시면서 열증은 악화됩니다. 약국에도 따뜻한 성질의 영양제나 기능성 영양제가 많고요. 한의원에서도 몸이 차갑다고 하면 보통 양기를 보충하는 약재를 쓰시죠. 양기를 보충하는 제품들은 효과가 바로바로 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먹으면 직방이고 효과 있다고 소문도 잘 나고 말이죠. 몸도 따뜻해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는 것 같고 피곤함도 금세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칩니다. 처음에는 기력이 좋아지니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이것저것 좋아지시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런데 이런 제품들은 기력이 떨어질 때만 짧게 드시고 끝내야 하는데 처음 드셨을 때 좋아지는 반응들이 눈에 띄다 보니 꾸준히 달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열이 과하게 넘치게 되면 그때부터 부작용이 생기지만 그게 뭐 때문에 생긴지도 모르고 서서히 진행됩니다. 혈압이나 혈당이 상승하고 고지혈증, 두통, 어지럼증이 생기고요. ADHD, 틱장애, 공황장애, 불면증이 생깁니다. 눈이 건조해지거나 녹내장, 백내장, 황반변성, 각종 망막질환, 눈충혈이나 눈에 실핏줄이 터지는 등 눈에 문제가 생깁니다. 메니에르, 이명, 이석증 등 귀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코피가 잘 나고 비염이나 축농증이 만성화되며 마른 기침이 자주 납니다. 심장이 벌렁벌렁,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숨쉬기 힘들거나 자주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입술이 건조하고 잘 터지며 잇몸도 자주 붓고 구내염, 구각염, 구취가 자주 생기고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피부가 가렵고 건조해집니다. 열증이 심각해지면 피부가 미친 듯이 따갑고 아토피나 백반증까지 생기기도 하고요. 위장이 메말라서 소화가 안 되고 담즙 분비가 안 되니 장누수가 잘 생기며 변비나 설사가 생기죠. 화학식품들을 드실수록 몸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여기서 메말라간다는 것은 살이 빠진다는 것이 아니고 혈어가 심해지고 진액과 신수가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혈어는 혈액의 부족함을 말하고 신수는 뇌수, 척수, 골수와 진액까지를 모두 의미합니다. 혈어와 신수 고갈로 열을 제압할 수 없으니 열은 순환되지 않고 위로만 뜨게 됩니다. 열이 위로만 뜨니 가슴 위로는 뜨겁고 그 아래로는 차가워져서 두통은 잘 생기지만 몸은 차갑습니다. 몸이 차가운 이유는 양기가 부족해서인 분도 물론 계시지만 수승화강이 안 되고 혈어가 심해서 몸이 차가운 분이 대부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몸이 차가우니 화기식품들을 더 챙겨 드시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기혈순환이 안 되니 근육 수축이 잘 일어나서 얼굴이며 눈 밑 근육이 수축되거나 떨리고요. 어깨나 목이 잘 뭉치기도 하고 다리에 쥐가 잘 나고 저리기도 합니다. 기혈순환이 안 된다는 것은 열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열이 한 곳에 오랫동안 정체되면 신수가 메말라 버립니다.
근육은 간이 주관하지만 뼈는 신장이 주관하는데요. 신장의 수기가 충만하지 않으면 뼈와 골수에도 문제가 생기죠. 뼈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질환이 깊고 해결되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목이든 허리든 골반이든 통증이 심하다면 이는 3, 4개월 내로 해결되긴 힘들고요. 빨라도 6개월, 대개 1년 이상의 기간을 제대로 투자해야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많은 병들의 원인이 지나친 열증 때문이었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저도 피곤하면 홍삼을 종종 챙겨 먹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두통이나 여드름, 종기 등이 잘 생기더라고요. 한 달을 열심히 먹었더니 몸이 따가워지기도 했었죠. 나이가 들면서 기능성 영양제로 해결되지 않는 병증들이 하나씩 늘어가면서 기능성 영양제의 한계를 느꼈고요. 음양의 균형을 알게 되면서 병증의 더 깊은 원인을 깨닫게 됐는데요.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병의 원인을 모르고 화기식품들을 즐겨 드시기 때문입니다. 홍삼, 산삼, 인삼, 녹용과 더불어 최근에는 전칠삼이 뜨면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피곤함이 사라지고 기력이 충전되니 좋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그런 식품들을 드셨다면 앞에 말씀드린 증상들이 더 늘어나지 않았는지 몸을 반드시 관찰하셔야 합니다. 현대인들의 식생활 중 화기 음식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렇지만 화기 음식을 피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식생활이 예전과는 판이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양기가 부족할 일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양기가 너무 넘치죠. 예전에 못 먹고 못 살았던 때에는 음인이 많았지만 지금은 화기 음식이 넘치는지라 양인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태어나기를 음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식생활을 이길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체질이 음인이라도 지나친 양기를 넣어주면 반드시 열증이 생깁니다. 양인으로 태어났는데 식생활도 화기 음식을 많이 드신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텐데요. 음인은 음인에게 좋은 양기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아파도 금세 회복이 되는 반면 양인의 경우 요즘 식생활에 화기가 많을 뿐더러 양인에 맞는 제품들이 많지 않거든요. 저도 음양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구분 없이 영양제들을 추천했었고 어떤 식품들을 먹어야 하고 어떤 식품들을 금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는데요. 어떻게 식생활을 바꾸냐에 따라 영양요법의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같은 식품을 먹고도 어떤 분은 간 수치가 내려가고 어떤 분은 간 수치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 내가 먹었더니 혈압이 올라가고 두통이 생기며 코피가 터지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신다는 거예요. 병증의 큰 원인이 화기식품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은 화기식품이나 화기약들을 드시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자주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양제보다는 식생활 전에 마음 관리가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